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두 분 다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더 빠르게 움직였었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각자의 행보를 빠르고 경쾌하게 가셨으면은 아마 지금 정치 상황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좀 그런 생각하고요. 어, 가끔은 덩어리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은 네. 사실 그 안전해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양당의 대립이 극한인 상황 속에서 지난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하지 않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존속해가지고 그 당이 뭐 비록 의석 3개짜리를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맞아들였으면은 빅텐트의 중심이라는 것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아니 그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바른정당 이제 그 어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같이 하셨었지만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되겠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실패는 겸허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실패 그 당시 원인 자체가 저도 그 한가운데 있어서 뭐 미력이나 못했지만은 본인에게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에 따라가 판단이 다를 거라 생각해요. 음, 저도 제가 정치적으로 하는 많은 경험 중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은 실패했을 때 그게 내 문제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으면요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게 되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선거 국회의원 선거 3번 나와가지고 할 때 전 남 탓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가가지고 그래 다음번에 더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 상계동 도전했던 거거든요. 음, 그러면 도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째 도전할 때 2번 떨어진 기억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음, 근데 3번째 도전할 때 아니다 그건 그때 내가 부족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운 전술을 더 나은 전술을 짜가지고 도전해 보자. 그렇게 마인드로 하면은 과거의 실패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뭐 낙준연대냐 낙성연대 뭐 이런 언급이 되더 하태경 의원이 붙였죠 낙준연대 뭐 그게 언급이 최근에 많이 됐는데 화학적 말이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저도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화학적 결합이 쉽게 될 것인가? 저는 숨겨져 있던 정치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굴해내는 것도 신당의 과제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도 저는 제가 언론에서 접해본 그분의 장단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낙연 총리를 모시는 분들이 또 저랑 소통해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의외의 면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저도 뭐 전해 들은 게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언론을 네. 평가하기 좀 네. 그렇고 그런 의외의 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의외의 면이란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엄중낙연이라고 그렇죠. 이름 붙이기도 네. 하고. 제일 많이 부르죠 그렇게. 근데 그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면 그걸 깰 정도의 파격을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원래부터 예, 예, 최근에 예.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예. 요소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주가 돼서 발휘된다면은 전 이런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대표 최고위원 관계로 만났을 때 보면은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분이 기사에서 뵙던 것보다는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만날 때만 느꼈었어요.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어. 황교안 대표하면은 그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삭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색소폰도 불고 그렇죠. 뭐 네. 굉장히 멋진 이미지가 또 네, 있는 묵집 거거든요. 봐도 잘해요.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네. 선거에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총리 같은 분이 오히려 더 멋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어떤 잘못된 조언을 받아가지고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서 머리 깎으시고 무슨 뭐 단식하시고 이런 이미지로 가면서 네. 좀 안타까웠던 측면인데 저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그 모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갖고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꽤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시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이번 주에 뉴스쇼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양당 정치 폐해를 끝내자는 것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과의 어떤 협력을 물어봤을 때 협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요. 사실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천 과정에서의 교류? 그게 뭐죠, 그게? 그러니까 양당이 이제 느슨한 연대 성격의 선거연대를 가지는 거죠. 느슨한 연대, 예, 예. 같이 공동 창당을 한다기보다는 각자 버스 출발한 다음에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 예.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도 이제 모델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비례대표 명부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각자 그 전략을 짜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당을 할 때 만약에 같이 모여서 한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네. 각자의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싸우죠, 1번부터 뭐 순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누가 그럼 순번에 몇 번으로 들어갈 거냐 갖고 이제 양 세력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러면은 비례는 그렇게 하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정당을 합쳐서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술상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 없다.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그냥 3번 전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다 같이 3번으로 모여가지고 얘기하자. 뭐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많아요. 그 단계가. 그래서 네. 저는 논의를 해야죠. 그런 거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근데 아직은 하겠다는 것마저도 아직까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니까요. 어느 정도 좀 대화를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랑 두 분이 통화는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신년 인사 정도 나눴습니다. 인사. 네, 신년 인사 정도. 안녕하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 정도 나눴고. 근데 저는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제 하여튼 예상했던 일정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 최근에 피습 때문에. 피습 사건 때문에. 근데 하여튼 시너지가 나는 형태의 야권 제3지대가 구축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름 좀 알려졌다는 사람들끼리 야합하는 모습 보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자, 그 말씀을 저희 가끔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영상 편지를 남겨주신다면 한번 직접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총님이 다른 건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만약에 탈당을 하신다면은 탈당 선언문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지향점이라는 게 잘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자산을 민주당이 갖고 계신 이낙연 총리님이 비슷한 방향성과 그런 결단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낙연 총리가 품고 있는 유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린우리당 안 갔던 그 이미지도 있는 거. 이거를 다 내려놓고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겠느냐가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예.